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 알테오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 속에서 종가 베팅을 통해서 또 수익을 좀 구가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같이 이제 스터디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 대표님께서도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부터 먼저 카드를 한번 꺼내보면 네네. 저는 의외로 오늘 보안주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안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아닙니다. 당연히 보안주, 특히나 소프트웨어 하면 글로벌 기업들을 선호하지 우리나라 기업들을 선호하는 어떤 산업이라든지 섹터는 그렇게 많지 않는 좀 속상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안주 안에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나. 지금 왜냐하면 디바이스 기기들도 많아지고 있고 뭐 갤럭시 시리즈도 아이폰 시리즈도 AI 탑재되면서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가 단순히 1차적으로는 서로 무기 대 무기의 싸움이지만 추후에는 보안 대 보안, 정보와 정보의 싸움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미 대선 이후에 또 이제 북한과 미국은 또 여러 차례 이야기가 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이제 테마로 많이 움직였었던 쪽이 이제 보안주였기 때문에 저는 그 보안주 안에서 종목을 좀 잘 골라보자라는 이제 컨셉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보는 종목군들의 이제 두 가지 패턴은 뭐냐면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제 음봉 캔들을 모두 감싸 안는 양봉이 나오느냐. 저는 이거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 어제 잠시 추세가 무너졌지만 오늘 재차 상승함으로 인해서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보면 여러 이제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안에서 저는 슈프리마를 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안면 인식에 대한 매출 증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무인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분기 실적의 개선세를 우리가 2분기에 좀 확인을 할 수 있던 그러한 상황이기에 저는 슈프리마 이제는 단순히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성까지 확인을 하면서 올라가는 기업이라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 우리가 K푸드, K뷰티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와 같이 첫 번째 외형 성장도 기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결제를 달러로 받습니다. 지금 이제 강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슈프리마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줄 수 있어서 저는 슈프리마를 꼭 오늘의 종가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사서 언제 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자,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어제 음봉을 감싸 안는 양봉 캔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슈프리마가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오늘 종가에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을 24,000원이라고 하는 최근에 박스 하단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24,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유 불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저는 손절매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는 박스 상단 28,000원을 드리지만 최종적으로 이 2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35,000원까지 한번 추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보안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슈프리마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벤 대표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종가 베팅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좀 예정돼 있는 게임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게임주를 좀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의 희비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위메이드와 네오이즈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았더니 어닝 미스가 나면 주가가 과대 낙폭 구간으로 단기 조정을 좀 크게 좀 받았던 점들을 좀 상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대부시설지의 경우인데 2분기에 적자폭을 좀 대폭 축소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1분기에
쿠키런 킹덤의 중국 매출 호조, 그다음에 뭐 모험의 탑도 2분기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기의 효과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기대 요인은 좀 커졌는데 공교롭게도 마케팅 비용들이 2분기에는 좀 일회성 비용으로 좀 작용되면서 적자 폭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주목해볼 포인트는 게임주들마다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과 여기서 생성되는 얼마만큼 더 많은 돈을 벌어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쿠키런 모험의 탑 글로벌 출시 기대감들은 아직 모멘텀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의 경우는 2분기 어닝쇼크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좀 했었고요.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의 경우에도 2분기 전망치는 시장 전망치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는 뭐 하반기 신작 출시에 관련된 일정들이 계속해서 좀 지연됐던 측면들 때문에 주가 회복도는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넥슨 게임즈, 그다음에 넷마블, 그다음에 크래프톤의 실적 정도인데 이게 실적의 추정치가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조금 더 높아진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실적 기대감도 있지만 하반기에 신작 출시라는 공통적인 어떤 모멘텀들을 좀 주목해 보면 게임주가 최근 이 증시 조정에도 비교적 그런 흐름들을 잘 유지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어닝 기대감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넷마블을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5.1% 상승한 63,600원.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6.3%대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늘의 반등들은 어제 하락폭들을 좀 더 만회했던 흐름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2분기에 출시됐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신작 게임이 2분기에 상당히 많은 실적 기여를 좀 했고 여기에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전체적으로 한 700억에서 800억 원으로 좀 추산되고 있는데 뭐 증권사에서 최대로 본 건 1,000억이 넘을 수 있다. 그런 전망들도 나오기 때문에 예상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수급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우리가 7개의 대죄 키우기 제목이 어렵습니다. 7개의 대죄 키우기라는 게임을 8월과 9월 정도에 일반 버전 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오리진 버전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 일평균 10억에서 한 20억 정도의 추정이익들을 좀 예상될 수 있다.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기저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흥행 기대감들을 좀 더 이어간다면 넷마블은 여기서 주가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기 때문에 지난 고점 72,400원을 저는 하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좀 충분하게 좀 입증을 좀 해준다면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